자기소개 한 번씩 해줘. 네, 저는 베리라이스 대표 배윤섭이라고 합니다. 32살입니다. 아, 저는 여기서 실습을 하고 있는 실습생 김규리고 농수산 비즈니스 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네, 저는 16년도에 화해학과에 입학해서 옆에 배 대표와 같이 결혼을 하고 지금 딸기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는 이제 3년제 이제 국립대학교예요. 그래서 농수산업 인재를 이제 양성한다는 취지로 생겨난 국립대학교이고, 과가 총 우리 몇 개 있지? 11개인가요? 19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19개? 19개까지는 아닐걸요? 19개 맞아요. 아, 19개. 아마 2018년도부터 이제 곤충학과랑 가공, 그다음 비즈니스과. 비즈니스과, 네, 원예 시스템 학과가 이제 추가가 됐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맞네. 세부적으로 다 나뉘었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 맞아요. 예전에는 엄청 두루뭉실하게 학과들 뭐 축산학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으면 지금은 대가축, 소가축으로 또 나눠가지고 양돈, 뭐 한우, 낙농 이런 식으로 되고 또 가금 이런 식, 그 곤충 이런 식으로 또 나뉘고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엄청 많이 나눠서 학과가 많이 늘어났어요. 아, 맞아요. 한농대 최대 큰 장점이 이제 학비가 완전히 다 무료고, 기숙사비, 학비, 식비? 식비, 그다음에 뭐 교- 교육비, 책이나 이런 것도 다 전액 무료예요. 그냥 이제 몸만 와서 농수산업에 대한 이제 교육을 듣고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하지만 졸업하면 대신에 6년을 의무 영농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건 있습니다. 또 이제 전에 국비다 보니까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협 장학금이라던가 이런 다른 별도의 장학금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6년간의 의무 영농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그 3년간의 이제 학비는 다 이제 상환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농대를 나오면 이제 군대 면제라는 얘기가 이제 되게 큰 이슈잖아요. 되게 많이 궁금해하는데, 이제 한농대를 나온다고 해서 다 군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농대를 나와서 후계농에 이제 발탁이 되면은 이제 산업기능 대체복무 대체복무를 해서 대체복무를 이제 3년간 이제 의무 영농으로 이제 대신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지역에서 이제 후계농으로 뽑혀야지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거죠. 기본적인 조건이. 근데 그게 후계농이 선발이 안 되면 그것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몇 년씩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군대를 안 간다는. 하지만 훈련소는 갔다 와야 돼요. 맞아. 요즘에는 3주 갔다 오나? 거진 뭐 캠프라고 할 수 있죠. 머리 깎고 갔다 오는. 그 다음에 한농대에는 또 되게 다른 학교는 제가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는데, 나이대 연령대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나이 제한이 없고 뭐 농업에 뭐 관심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은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화약과에서도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34살, 5살이었나요? 그랬던 것 그런 분도 있고, 뭐 20대 초반부터 다양한 그게 있죠. 연령대가 다양하게 있죠. 너네는? 저희는 일단 저희 학과는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29살이셨고, 제가 그 재학 중일 때 수업 들으러 갔는데 어떤 한 60대 후반 정도 돼 보이시는 어르신께서 오시더니 여기 학교 다녀요? 이래서 네 이랬더니 여기 말산업하는 그 학과 있지? 이래서 그래요? 이랬더니 내년에 여기 와서 좀 배워보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진짜 멋있었어요. 저도 27살에 학교를 좀 늦게 갔어요. 처음에 저도 학교를 나이가 너무 많은데 가도 되나? 이런 고민 많이 하긴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비슷한 연령들도 있어가지고 전혀 학교 다니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맞아. 23살에 왔고 혜원이가 제가 27살에 가서 대학교 1학년 때 만났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면접? 우리가 2016년도에 화약과에 이제 면접을 봤을 때는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제 영농에 대한 의지를 되게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랑 저가 같이 들어갔고, 면접관이 3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3명이었어요. 네, 교수님. 그 3명. 학과 교수님 2분이랑 다른 외부 그 교양공통학과 교수님이었나? 그건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는데, 질문은 일단 규모, 어떤 농사를 짓는지, 그 다음에 졸업 후 어떤 농사를 지을 계획인지, 그 다음에 제가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학교 들어와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이 차이가 조금 있는 그 동생들하고 이제 마찰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좀 이런 거 조금 자세하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학과를 기본적으로 왜 지원을 하게 됐냐, 뭐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16학번인데 15년도에도 한번 넣었었어요. 학교를 식작과로 넣었었거든요. 식량 작물학과. 저는 원래 벼농사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그 성적을 보거든요.
여기는 수시로 들어가는 학교라서 정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신을 보더라고요. 근데 내신이 좀 안 좋았어가지고 한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년도에 그래? 아니 근데 학교 성적보다는 약간 기반을 조금 기반도 어. 보는데 성적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요? 기반으로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제가 물어봤는데 왜 떨어졌냐, 어떤 것이 떨어졌냐 했더니 기반에서는 점수가 그래도 좀 만점이었는데 성적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성적이 얼마나 안 좋으셨길래. 그렇게 막 안 좋진 않았는데 다른 친구들 좋았던 걸로 기억하네요. 좋았겠죠?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화학과를 조금 어떻게 보면 화해가 경쟁률이 좀 낮긴 하죠. 낮았었죠. 학교를 들어가서 그치. 배우는 게 목적이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학교를 들어가게 됐죠. 어차피 1년 다니고 1학년 때는 이제 전과가 가능하니까 좀 들어왔다가 그렇게 전과하는 친구들도 있었죠. 맞아요. 저는 이제 19학번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들어올 때 당시에는 이제 저는 일반 전형으로 들어와서 딱히 부모님이랑 같이 들어가지 않았고 학생만 혼자 들어갔고 교수님 두 분이서 앉아 계셨는데 저는 저희 학교과 교수님 두 분만 계셨고 이제 저희 때는 공통 질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공통적으로 질문을 꼭 하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받았던 질문은 이제 농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랑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지를 물어보셨고 그거 외에는 일반적인 것과 같이 자기소개랑 이제 영농 기반, 그 영농 의사 나중에 졸업하고 어떤 걸 할 건지 이런 거를 물어봤었어요. 점점 갈수록 경쟁률이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접도 더 까다로워지지 않나. 근데 그거는 과마다 조금 틀린 것 같아요. 화해학과 우리가 화해학과여서 좀 그 얘기를 많이 화해 들으면 화해학과는 조금 경쟁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좀 인기가 있는 학과들이 이제 비즈니스과나 그런 쪽이 좀 인기가 많죠? 인기는 있는 것 같은데 경쟁률은 세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약간 더 입학을 안 하는 학과인 것 같기도 해요. 보통 저희 학교가 그 예비가 뜨면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 저희는 예비 10번까지도 합격을 하는 학과여서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 정리를 하자면은 면접을 볼 때 이제 영농 의지를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자기소개, 뭐 규모,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얘기 이 정도는 이제 조금 거의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전형이 또 세 가지니까 잘 선택하셔가지고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에 맞는 곳에. 우선 거좀 많은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많이 와서 면접을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이가 들어서 교복을 입고 가기에는 너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깔끔하게 그냥 와이셔츠에 그냥 이제 깔끔한 면바지 그다음에 뭐 깔끔한 이거 자켓 같은 거 입고 가서 봤던 것 같아요. 이왕 하는 거 잘 면접 보려면은 진짜 앞으로 내가 이과에 들어가서 뭘 해야겠다라는 것까지는 계획을 딱 그래도 짜서 가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별개 얘기긴 한데 처음 딱 들어가면 뭘 작성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서류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근데 그때 나눠주는 볼펜이 있는데 학교에서 그 과 특성에 맞춰가지고 그 마스코트 같은 캐릭터가 달린 볼펜을 하나씩 다 줘요. 그거를 개인적으로 가져가라고 해서 저희 때는 줬었는데 저희 전 때도 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갈 수 있습니다. 좋네요. 우리 때는 어떤 별로 안 예쁘게 좋네. 학교 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 학교가 이제 3년제인데 1학년, 3학년은 이제 공통적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기숙사를 다니면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교육을 받고 2학년 때는 이제 해외 연수를 갈 수가 있죠. 해외 연수라기보다는 국내 실습, 국외 실습으로 지금 8개월간의 무조건 이제 농가나 기관에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2학년이 무조건 실습을 가야 됩니다. 8개월 동안. 지금 우리 농장의 실습생이죠. 오히려 저희가 많이 배우고 있는. 저희 원래는 일본 그 국외 실습 갔었죠? 네, 저는 해외로 이제 일본으로 실습을 갔었었는데 제가 딱 코로나 시작하는 시기에 간 학생이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일찍 귀국을 하게 됐고 이제 2차적으로 이 농장으로 실습을 오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2학년 때 이제 네덜란드 유럽으로 실습을 갔다가 이제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마저 실습을 했고 여기는 어떻게 하셨죠? 저는 이제 학교에서 연구소에서도 실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소에서 저는 4개월을 했고 그 나머지 4개월은 화훼 농가에서 4개월을 실습을 했죠. 많이 진짜 근데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실습이라는 게 미리 먼저 체험을 하는 거라서 진짜 이 영농이 나하고 맞나 안 맞나, 농업이 나랑 맞나 안 맞나 이런 것도
경험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습지를 정할 때도 학교 입학을 만약에 했을 때 실습지를 정할 때 정말 신중하게 잘 정하셔야 돼요. 미리 이제 농업을 이제 경험해보고 그게는 되게 좋죠. 그래서 뭐 워낙에 한남대 실습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잖아요. 뭐 예전에 뭐 컨테이너에서 뭐 뭐 라면만 먹었다 3일 에어컨도 동안. 없는 곳에서 맞아요. 이제 지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논란도 많았고, 그래서 요즘에는 더 까다롭게 이제 많이 그런 쪽으로 교수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서 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뭐 그래서- 단점도 있고, 맞아요. 근데 장점으로는 확실히 이제 실습 현장 교수랑 멘토 멘티 관계로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꼭 이제 선정할 때 신중하게. 신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습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자세하게 한번 썰을 풀어보는 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맞아. 일단은 뭐 정리를 하자면은 2학년 때 국내 실습 또는 해외 실습을 가고요. 나라로는 해외 실습으로는 미국, 호주, 그다음에 네덜란드, 일본 주로 이렇게 네 국가로 많이 가고 있고, 국내 실습을 하는 친구들은 해외 연수를 따로 한 7일에서 10일 정도 미국권이나 유럽권으로 많이 이제 연수를 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해외 실습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1년 정도 1학년 때 이제 저녁마다 그 영어 수업 또는 일본어 수업을 따로 해갖고 그거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인터뷰 통과도 해야 되고 조금 까다롭죠. 열심히 해야 돼. 실습 관련해서는 다음에 좀 더 좀 자세하게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죠. 네. 그다음에 저희 학교 또 기숙사 생활 하셨죠? 네, 전교생 기숙사 되다 보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확실히 빨리 친해질 수 있는 건 좋은데 학생 수가 애매하다 보니까 그 같은 학과끼리만 방을 가지는 게 아니라 처음 1학년 입학했는데도 다른 학과랑 또 그 방을 쓰는 경우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희 학과 학생들보다 다른 학과 학생들이랑 먼저 친해져가지고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었어요. 오히려 근데 좋지 않나요? 다른 좋아요. 과랑 친해지면은 오히려 같은 과 친구들끼리 노는 게 아니라 이제 파팅도 이제 주선도 하고. 네, 기숙사는 이제 2인 1실로 이제 화장실이 따로 이제 개인 이제 방마다 하나씩 갖고 있고, 침대랑 책상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침구류까지. 그리고 각 3층이랑 5층 이렇게 그 건물별로 2층이었나? 이렇게 세탁기랑 이제 건조기가 있어서 세탁은 이제 거기서 하면 되고, 개인이 갖고 올 거는 이제 세면도구, 그 다음에 옷, 필기구, 그 다음에 세탁용품, 그 다음에 이제 비상식량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그 생각보다 옷 사물함이 되게 작아서 그 간이용 행거 그거를 옷걸이 행거를 갖고 왔었거든요. 되게 유용하게 잘 썼어요. 그건 약간의 팁이에요, 팁. 아, 근데 저희 때부터 바뀌었는데 그 학생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3인 1실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맞아. 그 남자 기숙사는 2층 침대가 없었는데 여자 기숙사를 먼저 도입을 했었어가지고 저희는 2층 침대랑 1층 침대 하나 이렇게 해서 3인실이 있었고, 3인실도 나름 재밌고 괜찮았어요. 근데 조금 책상도 2인실보다는 좀 작은 거를 넣어놨고, 옷장도 2인실보다는 훨씬 작은 걸 넣어놔서 진짜 수납 공간이 많이 부족했어가지고 수납할 수 있는 이 상자라던가 말 그대로 행거 그걸 많이 가져오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근데 그 여자 기숙사 새로 생겼잖아요. 그 건물이 신축으로. 그때 거기 사용했었나요? 아니요, 저는 사용 안 해봤는데 친구들의 후기로는 이전 기숙사랑 똑같이 생겼고 안에 내부도 2인실, 3인실 그냥 옛날이랑 똑같이 생겼다고. 남자 기숙사는 좀 어떤가요? 남자 기숙사는 그냥 기본 템으로도 다 충분히 쓸 수 있어요. 남자애들은 뭐 그렇게 막 짐이 많지 않으니까. 컴퓨터 많이 들고 오잖아요. 남자 오히려 막 컴퓨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씩 인터넷이 느려지거나 그러면은 그 저희 때는 페북이 있었거든요. 한동대 페북 거기 엄청 엄청 올라와요. 갑자기 인터넷 느려졌다고. 한대전. 안 되죠. 지금은 없어졌죠. 그거 말고는 워낙 좋아서 시설이.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교 기숙사가 의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통학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외부에서 통학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숙사 생활하는 친구들은 꼭 이제 10시가 통금이에요. 통금. 그래서 이제 각 층마다 층장이 있는데 10시에 꼭 인원 체크를 한 번씩 하죠. 우리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 번호 하나, 둘, 셋. 정 끝. 이렇게 인원 체크를 항상 저녁에 하고, 그다음에 아침에도 몇 시에 그 기상 인원 체크 7시 했죠? 했던 것 같아요. 7시. 6시
6시 50분인가? 네, 6시 50분인가 7시에 꼭 일어나서 각 방문의 앞에 서서 인원 체크를 했어요. 그게 제일 좀 힘들었죠. 아침에 일어났다 다시 자야 되는 게. 그 다음에 학식은 진짜 맛있었는데 제 입맛에는 되게 삼시세끼 누가 밥을 차려준다는 게 너무 좋았어서 되게 만족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아침 꼭 챙겨 먹는 스타일이라서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아침. 그 밥이 워낙 잘 나와요. 저희 학교가 갈비탕에 전복 들어가고 장난 아니에요. 아 진짜 학교 밥 되게 맛있는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인가 저녁 전문가 아침 점호 때 아침 먹을 사람을 꼭 물어봐요. 다음날 그 만들어야 되니까 개수를 맞춰야 돼서 그래서 그런 거를 따지기도 하고 저 때는 그 학교에 대통령이 한 번 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날 랍스타 튀김이 기수로 나와가지고 맛있게 먹었었습니다. 하여튼 기숙사 밥은 공짜밥이잖아요. 영농을 하는 친구들을 위한 학교에서 나오는 이제 제공해주는 밥이어서. 그리고 그 급식에 나오는 식재료 중에서 학교 선배들이 만든 거가 나오는 경우들도 맞아, 많다고 맞아요. 그러고 그리고 저희 학교가 딱 급식이 정해진 메뉴가 매번 나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음식을 하다 보니까 뷔페식으로 떠먹을 수 있게 돼 있는데 맛있는 것만 먼저 온 애들이 다 골라먹는 거 연어 샐러드 맞아요. 카프레제 나오는 맞아. 치즈만 골라먹고 맞아. 나쁜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야 돼. 그래. 아무튼 학식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졸업 후 이제 한農대 졸업하고 나서 이제 주로 어디에서 일을 하냐고 이제 고민을 하는 이제 친구들도 많을 텐데 우선은 일단 영농에 이제 바로 종사를 부모님과 함께 영농을 하거나 아니면은 새롭게 창업농을 하거나 아니면 뭐 회사법인 아니면은 조합 거기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가끔씩 이제 공무원 이제 농촌지도사나 연구사 쪽으로 그 시험을 봐서 공무원 쪽으로 들어가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농촌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한농대를 나오더라도 농업계 대학에 나온 걸로 이제 인정을 해줘서 3가지 과목만 보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좀 3가지 과목을 시험을 봐서 공무원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합격을 할 시에는 전액 학비 상환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다른 뭐 진로 졸업 후에 어떻게 진로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농업회 법인에 취업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라는 이름이 있다 보니까 기반 없는 학생들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약간 공무원 이쪽 생각하거나 뭐 취업 생각하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은데 취업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냥 농장에 가서 딱 일하고 그냥 자기 농장이 아닐 뿐이지 그냥 농업을 계속 5년 영농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농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영농 기반 없는 그 친구가 들어와도 졸업 후에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학과 중에서도 기반이 없는 친구들이 이제 들어온 친구들이 몇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의무 영농을 해야 되는데 되게 좀 막막해 하더라고요.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되게 실습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실제적으로 자기 돈을 들여서 이제 하기에는 좀 막막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참 농업이라는 게 기반 없이 시작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긴 해요. 요즘에 뭐 청년 창업농이라던가 이런 말들이 생겨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농업은 다른 산업이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이 있으면 이렇게 딱딱 치고 나가기가 좋은데 기반 없이 시작하기에는 조금 힘든 면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못하는 건 아니니까 진짜 설계 잘해서 뭐 회사를 취직을 한다든가 뭐 이런 그런 설계들을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기반이 없는 분들은 진짜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문제긴 한데 솔직히 얘기하면 맞아요. 실제로 기반이 없으면은 정말 힘들다고 봐야 되고 학교에 들어와서 그걸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반 없이 들어와도 할 수 있을 것처럼 해서 들어왔는데 실제로 들어와 보니까 기반 없으면 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이 진로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진짜 예를 들면 그 학교를 해서 졸업을 했어요. 이제 3억 원이라는 대출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땅을 사서 거기서 뭘 해서 수익을 기대하기에는 빚도 갚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5년같이 10년으로 지금 바뀌긴 했지만 진짜 타산이 안 맞아요. 진짜.
그게 이제 그 대출의 3억 원에 대해서 좀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한국농수산대학을 나오면 3억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농대를 나와서 이제 3억을 해주는 게 아니라 후계농에 선정이 되면은 이제 그 3억을 빌릴 수 있는 정책 자금이 있어요. 그래서 5년 거치 10년 상환하는 이제 그 융자금인데 어느 정도 질러 하면은 3억 정도 땅값 쓰면은 이제 더 없고, 근데 땅만 있다고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기계도 있어야 되고 종잣값부터 뭐 인건비 현실적으로 조금 막막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근데 요즘에는 그래서 좀 그 임대 지원 사업이 좀 있잖아요. 예. 청년 농업인들한테 이제 하우스를 임대해주는 사업도 이제 요즘에는 많이 생기기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농대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은, 더 궁금한 게 있으면은 이제 댓글창에 남겨주시면은 19년도, 16년도 입학생들이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이제 해외 실습이나 뭐 정책 자금에 대해서도 좀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저희 구호 외치고 끝낼까요? 레디 라이스. 너도 해야지. 아, 너도 해봐. 해야지. 너도 해봐, 해봐. 해야지. 레디 라이스. 왜 얘기 안 해? 가자.